135쪽에 모평균의 추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일 마지막 내용이에요. 제일 마지막 내용.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복습을 조금 해보면 지난 시간에 수업 내용의 주인공은 누구였냐면 얘였어요. X바. X바. 수호야, X바가 뭐였지? 표본 평균이었죠. 그쵸? 우리가 모 집단에서 몇 개들 뽑아가지고 표본을 만들었을 때 그 뽑은 애들의 평균, 그걸 표본 평균이라고 불렀었죠. 근데 이 표본 평균 자체는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얘네를 뽑으면 표본 평균이 얼마, 얘네를 뽑으면 표본 평균이 얼마, 표본 평균이 계속 바뀔 수 있는데, 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요렇게 쓰면 병준아,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지? 맞아요.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무엇하고 항상 똑같다? 모평균하고 항상 똑같다. 그래서 모평균을 우리가 소문자 M 이렇게 썼었지, 그치?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늘 똑같다. 요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호야, 그럼 이거는 뭐라고 읽어야 돼? 표본 평균의 분산, 이렇게 읽어야 되지, 그치? 자,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과 같았니, 달랐니? 달랐죠, 그쵸? 모 분산은 우리가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쓰면 이게 모 분산이잖아. 근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어떻게 한 거였죠? n으로 나눈 거였다, 그치? n은 뭐였죠? n은 표본의 크기였어요. 표본의 크기. 표본이라는 게 모 집단에서 몇 개를 이렇게 뽑아서 만든 게 표본이잖아. 그치? 그때 그 몇 개를 뽑았느냐, 그걸 우리가 표본의 크기라고 하죠. 그 표본의 크기로 모 분산을 나눠준 것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자, 요렇게 써 있으면 이거는 규진아 뭐라고 읽어야 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고, 항상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기 때문에 여기다 루트 씌운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이거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죠. 그쵸? 자, 요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이었다. 요게 가장 많이 질문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요거를 잘 기억해라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 끝날 때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만약에 모집단이 요렇게 생긴, 이렇게 쓰면 이제 x라는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라는 뜻이었잖아. 그죠? 그러면 x는 이제 모집단에 있는 확률 변수들을 말하는 거니까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런 의미고요. 그럼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를 때 거기서 뽑은 표본 평균들 x바들도 당연히 뭘 따른다 그랬죠? 얘네도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지. 그치? 근데 그때 정규 분포는 요거랑 약간 다르죠. 왜냐면 얘는 x에 대한 정규 분포고 얘는 x바에 대한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자, 평균은 똑같지만 요거에 의해서, 그죠? x바의 평균이나 모평균이나 평균은 똑같지만 여기가 달라지죠. 그죠? 여기가 분산 자리니까 이 분산은 x바의 분산을 써야 되는 거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죠? 요렇게, 그치? 그래서 모 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그때 정규 분포는 모 집단의 정규 분포와는 약간 달라요. 그죠? 분산이 바뀌어 있는. 자, 요런 내용까지 바로 전 페이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할 건 뭐냐면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모평균의 추정.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는 것은 사실은 그 표본이 궁금한 게 아니라 뭐가 궁금한 거야? 모집단이 궁금한 거잖아. 그치? 우리가 왜 투표하고 나서 출구조사 하면은 사실 출구조사 결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출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전체 그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내가 표본을 하나 뽑아가지고 x바라는 표본 평균을 하나 얻었으면
이 표본 평균을 통해서 M이라고 하는 모평균을 추측해보자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한 예를 들어볼게.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반 여기 있는 친구들, 요 친구들을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친구들의 확통 점수의 평균을 구해봤어.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표본의 평균이니까 X바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X바가 예를 들어 50점이 나왔어. 그럼 나는 이 50점을 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거냐면 호원고 친구들 전체의 확통 점수의 평균을 추정해보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여기 표본의 평균이 50점이니까 아마 호원고 친구들의 평균은 한 47점에서 한 53점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호원고 친구들의 평균은 한 49점에서 51점 사이에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죠, 그쵸? 이런 걸 이제 구간 추정이라고 해요. 표본 평균을 가지고 요 숫자에서 얼마 뺀 거랑 얼마 더한 거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거야 라고 구간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요런 것이 이제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식인데 일단 요거부터 먼저 말해볼게요. 다른 조건이 변함이 없다면 내가 요렇게 말했을 때하고 내가 요렇게 말했을 때하고 어떨 때 더 맞출 확률이 높을까요? 진짜 호원고 친구들의 평균이 여기에 있을 확률과 여기에 있을 확률 중에 뭐가 더 높겠어요? 당연히 이게 더 맞출 확률이 높겠죠? 구간을 넓게 잡아야 그래야 그 안에 진짜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커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구간을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진짜 그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 이거를 신뢰도라고 말해요.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들여도 이상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두 가지 구간 중에서 어떤 구간이 신뢰도가 더 높아요? 요게 신뢰도가 더 높은 거야, 그치? 신뢰도가 더 높고 얘가 신뢰도가 좀 낮은 거죠, 그죠? 근데 신뢰도가 무조건 높다고 좋을까? 신뢰도를 진짜 높이고 싶으면 막 추정을 이딴 식으로 하면 이거 100%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 그죠? 무조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렇게 추정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신뢰도가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한 신뢰도에서 적당한 구간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모평균의 추정에서 필요한 그 능력인데, 어쨌든 구간이 넓으면 신뢰도가 높고요, 구간이 좁으면 신뢰도가 낮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진짜 X바를 이용해서 M 값을 추측을 해볼 건데, 그 출발은 어디서 할 거냐면 아까 얘기했죠. X바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냐면 N M, 어서와 N분의 시그마 제곱 요렇게 생긴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죠. 그치? 그리고 자, 요렇게 생긴 정규 분포를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뭘 써볼 거냐면 우리가 아까 신뢰도 얘기했잖아.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할 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뢰도가 99%짜리 신뢰도 또는 95%짜리 신뢰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그 중에 95%짜리 신뢰도를 가지고 신뢰 구간을 추정해 본다 라고 하면 출발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Z는 뭐지 얘들아? 프린트 꺼내라 어진아. 왔으면 해야지. 뭐 앉아서 구경하고 있어. 자, Z는 뭐였죠? 표준 정규 분포지, 그지? 그럼 표준 정규 분포에서 얼마부터 얼마 사이에 Z가 놓여야 그때 확률이 0.95, 그러니까 95%가 될까? 요거 우리 찾을 수 있죠. 그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면은 얼마부터 얼마 사이에 있어야지 그 확률이 0.95가 되냐면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 사이에 Z가 있다 라고 하면 그때 확률이 0.95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꾸로 이 Z라고 하는 값은 표준화를 시켜서 나온 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Z를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표준화시키는 공식 있죠. 표준화 공식이 뭐였지? 뭐지 규진아? 표준화 공식? 뭐 분의 뭐 빼기 뭐 시그마 분의 시그마 분의 뭐였다?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내가 그지? 시그마 분의 내가 표준화시키고 싶은 숫자 빼기 평균 요게 표준화 공식이었지 그치? 근데 지금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정규분포가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우리가 표준화를 시킨다면 시그마 자리에 뭘 넣는 게 맞겠어? 이 정규분포에 표준 편차를 넣어야 되니까 그냥 시그마가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의 이 z를 우리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 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표준화 공식을 활용을 하는데 x 대신에 x 바를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대신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넣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걸로 나머지 옆에 똑같아. 요렇게 마이너스 1.96 여기 플러스 1.96 요렇게 자 요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고요. 여전히 그러면 요게 0.95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잘 정리를 해 나가면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하는 그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이 나오거든요. 정리를 좀 해 나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이거 전체적으로 뭐 곱하고 싶게 생겼어요? 요거 곱하고 싶죠 그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되고 가운데는 x 바 마이너스 m 요렇게 되고요. 오른쪽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은 모양은 뭐냐면 가운데 m만 있으면 좋겠어. m 여기 가운데 m만 있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요 부분 있잖아 그지? 요 부분에서 m 마이너스 m이었으니까 마이너스 m을 넘기고요 좌변에 있는 걸 통째로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어떤 모양이 되냐면 m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부등호가 이렇게 있고요 x 바 한 다음에 얘가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모양이 하나 생기죠. 이렇게 이쪽은 어때요? 이쪽에서는 요 마이너스 m을 넘겨버리고 1.96 이쪽 반대로 넘기면 이번엔 부호가 바뀌잖아.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쪽 부분이 생기는데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확률이 계속 똑같은 식을 지금 똑같은 식을 변형시킨 거니까 그 확률이 0.95가 되죠. 그러면 이 식이 뜻하는 걸 잘 생각해봐. 이 식이 뜻하는 게 뭐냐면 m이 뭐예요? 어서 와. 모평균이죠.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 x바가 뭐예요? 표본 평균이죠. 그죠? 그러면 표본 평균에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고 똑같이 표본 평균에서 1.96 플러스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한 거 그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5%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평균이 여기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맞을 확률이 진짜 모평균이 요 구간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인 거잖아요. 그치? 그래 그때 요 구간을 이제 뭐라 부르냐면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 이렇게 부릅니다. 신뢰 구간 이렇게 좋아.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 이렇게 불러요.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신뢰 구간을 쓸 때 딱 두 가지를 주로 쓴다 그랬잖아. 신뢰도 95%짜리랑 99%짜리 두 개 쓴다 그랬죠.
그럼 지금 보여준 거는 95%짜리 신뢰 구간을 보여준 거고, 이걸 신뢰도를 99%로 올리려면은 구간이 좀 더 어떻게 돼야 될까? 넓어져야 돼요. 그죠? 넓어져야 돼. 그럼 그 넓어지는 효과는 어디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면, 아까 우리 맨 처음 시작할 때 0.95라는 넓이를 갖게 하는, 표준 정규분포가 0.95라는 넓이를 갖게 하는 요 구간이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 사이였기 때문에 쭉 계산이 된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가 0.95가 아니라 0.99가 되게 만드는 그런 상수를 갖고 오면 그게 신뢰도 99%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0.99라는 넓이가 만들어지려면 이거보다 숫자가 조금 어떻게 될까? 어서와, 조금 커집니다. 그죠? 조금 커지는데 얼마로 커지냐면, 자, 요거를 마이너스 2.58 플러스 2.58 요렇게 구간을 잡으면 그때 넓이가 0.99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계산은 다 똑같은데 상수만 변하는 거야. 1.96이 얼마로? 2.58이라는 상수로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99% 신뢰 구간이 됩니다. 이 상수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1.96이나 2.58이라는 상수는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그 상수가 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신뢰 구간을 만들었을 때 요 자리에 들어가는 요 상수를 문제에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요 숫자를 신뢰도 개수 이렇게 불러요. 신뢰도 개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요 공식을 외우면 됩니다. 자,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 M 하고, 여기는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쪽은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요런 꼴로 외워주시고, 여기서의 k가 바로 뭐다? 방금 여기서 얘기한 신뢰도 개수가 k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k 값은 신뢰도가 몇 프로냐에 따라서 바꿔 써주면 돼요. 그쵸? 신뢰도가 95%입니다. 그러면 여기 숫자가 1.96이 들어가는 거고, 99%입니다. 그럼 2.58이 들어가는 거고, 그죠? 이것은 신뢰도 개수니까 신뢰도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설명한 내용이 여기 보면 140쪽에 1번 문제 보면 그대로 나오거든요. 1번 문제를 쭉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과정이다 그랬죠. 자, 표본 평균 x바는 정규분포 n, 자, 여기다가 성빈아 뭐라고 써야 될까? x가 n m, 시그마 제곱 이런 정규분포를 따를 때 그때 x바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른다? m,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쓴다면 이거를 통째로 제곱해야 되죠. 이렇게. 맞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른다. 아니면은 그냥 요렇게 써도 되지. 이렇게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맞죠? 자, 그래서 가 빈칸에 들어갈 것은 요겁니다. n분의 시그마 제곱.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므로 Z 표준화식이죠. 표준화식을 쓸 때 나 자리에 얘의 표준 편차를 넣어야 되는 거니까, 민재야, 나 빈칸은 뭐라고 써야 될까? 나요. 네. 얘의 표준 편차. 표준 편차요. 루트 n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치? 요게 나 빈칸에 들어가야 됩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를 따른다. 자, 그래서 z를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z에서 출발하는 식, 여기 지금 95%짜리 z에서 출발하는 식을 쓴 다음에 z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주라는 거죠. 요거를. 그쵸? 그거를 집어넣었더니 그러면은 여기 밑에 아까랑 똑같지? 요 자리에는 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거를 아까 보여준 것처럼 잘 정리를 해서
가운데 m만 남도록 정리를 잘 해보면 자, 다 자리에 뭐가 들어갔었죠? 형진이 뭐가 들어갔었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쵸? 요게 들어갔었죠? 요렇게 들어가도록 써주면 그것이 바로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이 된다. 뭐 밑에 다죠. 다니까 요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그 옆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 조건이 요겁니다. 정규 분포 m, 10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표본의 크기 n, 그 다음에 x바의 값 소문자 x바가 다음과 같을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 중에 우리 4번 문제만 하나 해볼게요. 자, 4번 문제는 이렇게 줬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신뢰 구간을 써볼 건데, 신뢰 구간은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니까 m이 항상 가운데 있어야 돼, 그지? m이 항상 가운데 있고 양옆에 이렇게 해서, 자, 왼쪽은 요쪽은 어진아 뭐라고 써야 돼? x바 빼기, 자, 신뢰도 개수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있어야 되고, 반대쪽은 똑같이 생겼는데 뭐만 바꾸면 돼? 부호만 바꾸면 되죠. 부호만. 그쵸? 여기만 플러스 이렇게 바꾼 거죠. 그쵸? 이게 항상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이니까 요걸 기본꼴로 해서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야. 지금 우리 4번 문제 보자 그랬으니까 x바 자리에 155를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n 자리에는 64를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시그마는 여기서 알려줬죠. 그죠? 여기. 원래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었잖아. 그지?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었으니까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10을 쓰면 되겠죠. 그죠? 시그마 자리에는 10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계산해보면 요게 지금 요 분수가 8분의 10이죠? 8분의 10? 그럼 4분의 5? 그죠? 그럼 1.96 곱하기 4분의 5 얼마일까? 155 빼기 1.96 곱하기 4분의 5 하고 여기는 m 하고 똑같은데 부호만 플러스로,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야 유나야? 이거 곱하면 얼마? (2.45) 맞죠? 2.45. 그럼 155에다가 2.45 더해준 거 155에서 2.45 뺀 거가 되는 거니까 이쪽이 157.45 이렇게 되고, 이쪽은 2.45 빼니까 152.55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죠? 이렇게 쓰면 요것이 바로 신뢰 구간이 됩니다. 152.55라고 쓴 거예요. 그죠? 자, 요게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과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봅시다. 141쪽에 자, 방금 보여준 공식대로 그대로 따라서 7번 한번 구해봅시다. 7번. 요거는 신뢰도가 99%니까 신뢰도 개수를 2.58 요거를 신뢰도 개수로 사용을 해주면 돼요. 네,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7번. 이 공식을 알고 있는데도 계산을 못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건 너무 슬프다. 자, 여러분 공식이 요거잖아요. x바 빼기
신뢰도 계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가운데가 모평균, 오른쪽은 똑같은데 부호만 플러스로, 이게 공식이잖아, 그치? 그럼 지금 요 7번 문제 상황에 맞게 숫자들을 넣어준다면 x바가 136이죠. 136 마이너스, 자 k가 신뢰도 계수인데 신뢰도 계수는 지금 99% 신뢰 구간의 신뢰도 계수 2.58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럼 2.58 곱하기 루트 n, 자 n이 169니까 루트 n이면 14죠. 그리고 시그마는 여기 있잖아. 여기 정규 분포 m, 21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서 요 21이 바로 시그마 값인 거지. 그래서 21이 요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도 똑같죠? 부호만 바꿔주면 되고. 자, 그런데 여기 끝에 있는 14분의 21, 요거 약분하면 2분의 3이잖아. 그럼 결국 우리는 2.58에다가 2.58 곱하기 2분의 3 요거를 하면 되는 거니까 먼저 2하고 2.58하고 약분해요. 약분시키면 이게 1.29 아니야? 1.29. 그럼 1.29에다 3배 하는 거니까 3.87이지. 3.87. 그쵸? 근데 요 부분이 지금 3.87이 된 거잖아. 그러면 136에다가 3.87을 한 번 빼주고 한 번 더해주고 하면 되죠. 그치? 그래서 요쪽은 132.13, 요쪽은 139.87, 요렇게 계산되면 됩니다. 됐지? 식 확실하게 외우시고 계산 잘 해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10번하고 11번도 한번 해보자. 연습한다라고 생각하고 10번하고 11번. 10번과 11번은 신뢰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신뢰도 계수를 바꿔주면서 풀어야 됩니다. 그죠? 10번, 11번 두 개도 한번 계산해봐.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신뢰 구간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x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뭐가 뭔지를 알고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생각해봐. 신뢰 구간을 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 평균을 추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m 값이 우리가 궁금한 모 평균이고, 모 평균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조사한 표본들의 평균, 그걸 표본 평균이라고 하고, 그게 바로 x바잖아. 그치? 요거 요 x바가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 그 다음에 여기 n이 성빈아 뭐라 그랬니? 표본의 크기라고 했죠. 표본의 크기. 여기 문제 잘 읽어봐. 모집단의 크기가 144가 아니라 모집단에서 크기가 144인 표본을 그랬잖아. 어? 표본의 크기가 144인 거야. 그 다음에 시그마는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 여기서 말하는 이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말하는 거지. 요거 3. 그죠?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알고 집어넣어야지. 그럼 상황에 맞게 집어넣을 거고, 마지막으로 요 K가 민재야 뭐다? K가 X 봐요. K가 무슨 X바야. 봐요 또. 그 Z값. 신뢰도 계수라고 했고요. 이 신뢰도 계수는 신뢰도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고 그랬잖아. 내가 95% 신뢰도로 구할 거면 신뢰도 계수 자리에 얼마 넣어야 돼? 1.96을 넣는 거야. 1.96. 신뢰도 99%로 구할 때는 얼마를 넣고? 2.58을 넣고. 그지? 어떤 문자가 뭘 뜻하는지 알고 그 다음에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10번 같은 경우에는 자, 가운데 m 있고요. 왼쪽이 뭐가 되냐면 x바가 얼마지, 인영아? 그지? 64가 들어가야 되고, 빼기 k 자리에 1.96 들어가고, 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뭐예요? 12분의 3이니까 약분하면 4분의 1이지, 그치? 자,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약분하면 4분의 1이니까 1.96 곱하기 4분의 1 하면 얼마지? 0.49. 그러면은
64에다가 0.49를 더하고 빼고 하는 거니까 자 더하면은 64.49가 되는 거고 빼면은 63.51이 되겠죠. 그쵸? 요렇게 요게 10번 답이고 요게 10번 답이고 자 11번은 혜원아 11번은 방금 10번 구간에서 뭐만 바꿔주면 돼? 11번은 문제의 답은 그죠? 1.96만 2.58로 바꾸면 되죠. 그쵸? 여기를 2.58로 바꿀게요. 이렇게 이거 안 써주는구나. 여기를 2.58로 바꾸면 64 마이너스 2.58 곱하기 똑같이 또 1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 플러스로 되고 그러면은 2.58에다가 4분의 1 곱하는 거니까 얼마죠? 2.58에 4분의 1 곱하면 0. 얼마? 0.635? 645? 645? 0.645 그러면 64.645 그리고 이쪽은 뭐예요? 63.355 355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구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요것도 눈치챘나요? 두 구간 중에 어떤 구간이 더 길이가 길어요? 요게 조금 더 길죠? 그죠? 요 구간 요 숫자보다 요 숫자가 조금 더 크잖아, 그지? 요 구간이 조금 더 길어. 구간이 조금 더 길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처음에 설명했죠? 신뢰도가 높을수록 다른 조건이 변함이 없다면 구간을 넓게 잡아야 맞출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신뢰도가 높을 때 구간이 조금 더 넓어. 이런 것도 눈치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물어봐요. 요런 신뢰 구간에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구할까? 길이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물어본 거면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면 되겠지, 그치? 그럼 길이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신뢰 구간을 아까 구하는 공식이 요거였잖아. 그래서 일반화 시켜서 얘기한다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요거에서 요거를 빼는 거잖아요. 그럼 요렇게 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빼면? x반은? 지워지겠죠, 빼면? 그죠? 자, 이 뒤에 있는 건 어떻게 될까? 똑같은데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였는데 뺄셈을 했으니까 부호 바뀌면서 어떻게 돼? 두 개가 되겠죠, 그죠? 두 배의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당연히 k는 신뢰도 계수, n은 표본의 크기, 시그마는 표준 편차. 맞죠? 여기서 신뢰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면 요렇게 알고 있으면 편해요. 자, 그 신뢰 구간의 길이에 대한 것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142쪽에 보시면 142쪽에 보면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신뢰도에 따른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를 이렇게 구한다. 이게 방금 말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저 k 자리에 이제 신뢰도에 따라서 95%면 1.96이 들어가 있는 거고 99%면 2.58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쵸? 신뢰도 개수. 어서 와라.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신뢰 구간의 길이를 이용하면 우리가 또 예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보세요. 요 식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야.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식을 보면서 자, 이걸 보면서 이거 한번 읽어봐. 이게 이해가 되는지.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거는 뭐가 일정한 거죠? n값이 일정한 거죠, 그죠? n값이 일정해.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건 신뢰도 개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 커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95% 신뢰도일 때 1.96이고 99%일 때 2.58이니까 그치? 신뢰
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신뢰도 계속 K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K 값이 커진다 그러면 전체적인 이 값도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그치?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2번 한번 봐봐요. 2번은 뭐라 그랬냐면 신뢰도가 일정해요. 그러면 K가 이제 변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표본의 크기가 커져. 표본의 크기 N이 커지는 거야. N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는 거잖아.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이 전체는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죠, 그죠? 분모가 나머지는 그대로고 분모가 커지면 이 전체는 작아지겠지.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문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내가 만약에 어떤 표본을 조사해서 모평균을 추정하고 있는데 신뢰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더 구간을 짧게 만들고 싶어. 더 정확하게 추정하고 싶어. 구간을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우리가 더 정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모평균이 뭐 50에서 60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모평균이 54부터 56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추정이잖아. 그치? 자,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더 정확하게 추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때 방법은 뭐겠어? 신뢰 구간을 짧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근데 신뢰도는 떨어뜨리지 않고 싶어. 그럼 누구를 올리는 수밖에 없어? N 값을 올리는 거예요.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돼. 그치? 그러니까 내가 더 정확하게 추정하고 싶으면 더 여러 명을 조사하라는 얘기야. 더 여러 명을 조사하면 좀 더 모평균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 식에서 우리가 또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야, 이왕 올 거 빨리 좀 오지. 지각을 1시간씩 하네. 자, 그러면 문제 있는 1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4번. 자, 14번 문제는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신뢰 구간의 길이. 그러면 자, 우리 머릿속에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14번 신뢰도 95%. 그러면 가보자. 2 곱하기 자 K 자리에 어디나 뭐 넣을까? 1.96 그치? 1.96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N 자리에는 뭐 넣을까? 그죠? 여기 크기가 100인 표본을 그랬으니까 N 자리에 100 들어가죠? 루트 100이니까 10분의 가 되겠지? 시그마는 얼마고? 20 그쵸?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러면 그냥 1.96에다가 곱하기 4 하란 얘기네. 그럼 얼마야 어지나? (7.84입니다) 그죠? 7.84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는 요거는 하영아 이거랑 똑같은데 뭐만 바꾸면 돼요? 1.96을 얼마로? 2.58로만 바꿔주면 되죠? 나머지 그대로고.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요거 얼마일까 하영아? 뭐라고? 요게 2잖아 그지? 10.3이죠 10.32 그치?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죠? 신뢰도를 높였더니 다른 거는 그대로인데 신뢰도를 높였더니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적으로 통계 단어를 한번 싹 복습을 한 거예요. 좀 늦게 온 사람들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요 프린트 이제 남은 거 다 싹 다 끝내오는 게 화요일까지 숙제예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이제 지난주처럼 미니 테스트를 하나 볼 겁니다. 미니 테스트. 요거 그 16문항짜리거든요. 16문항짜리 미니 테스트 하나 보고 요거는 오늘 다 끝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내가 화요일, 목요일에 1일 테스트 2층에서 보는 거 빠지지 말고 다 봐라 했는데 끝까지 안 보는 친구들이 있었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절반 양보해서 2개 중에 1개라도 끝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남기지 않고 보내줄게요. 근데 화요일, 목요일 둘 다 한 번도 안 냈다. 그런 사람들은 화요일 거는 문제가 29개고 목요일 건 18개니까 문제 더 적은 거 목요일 거 하나만 끝내고 갑시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부터 줄게요. 미니 테스트부터. 오늘은 요 프린트에 대해서는 남기지 않을 건데 요 프린트는 화요일까지 남은 거 없이 싹 다 풀어오기야.